네, 마켓 공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현안이라든지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 소외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여부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은 기관의 매도가 진정이 되어야 한다. 실적 호전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고광식 부장께서는 역시나 기관의 매도가 문제다. 실적주 중심의 슬림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데요. 먼저 이성호 부장님께서 코스닥 시장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코스피 상승이 좀 주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코스닥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얼마 전까지 이런 분석이 주류를 그렇죠. 이뤘었는데 사실은 그거와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37일 연속 이어지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기관들 매도가 계속되고 있죠. 코스닥에서는 투신권은 물론이고요. 거의 모든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13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기금마저도 연기금 계속 주식을 사는 데는 줄만 알았는데 네. 연기금에서도 코스닥을 최근에 좀 매도에 가담하면서 충격을 줬고요. 자, 이렇게 기관들이 파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반등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관의 순매도가 멈춰야 코스닥의 소외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좀 제한된 접근으로 가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얼마 안 있으면 코스닥 시장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얼마 전부터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광식 부장님께서도 역시 기관의 수급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수치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준비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37일 연속 유가증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투신권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역시 연기금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10월 누적으로 한 323억 정도, 반면에 이제 연간으로는 한 3,500억 정도 플러스입니다만은 10월 들어서 오히려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10월 달에 2,700억 순매수, 연간 누적으로도 1주 6,2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월 달에 1,100억 정도 매수, 연간 누적으로는 한 6,53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 기관들은 역시 10월 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수급이 좀 풀리지 않는 한 코스닥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고요. 특히 현재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 좀 매물대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 시간에서도 일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들은 대형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 100에 좀 집중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좀 힘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 3,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워낙 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돼 있는 부품주들 코스닥 대부분을 좀 포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마저도 좀 최근에 힘에 붙이는 그런 좀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짚어주시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기관의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비단 코스닥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코스피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간히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순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의 매매 패턴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기관이
특별히 판다는 게 뭐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일단 올 들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일단 6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동남아가 급락을 했고요. 그 6월 말쯤에 이제 중국 문제가 또 유동성이 좀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다가 8월 중순에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동남아가 좀 흔들렸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운명이 좀 갈리기 네. 시작합니다. 딱 8월 23일인데 8월 23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오늘까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예, 코스피에서 36일 순매수죠. 같은 날 같은 날인 8월 23일부터 코스닥에서는 기관 내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9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무려 4,438억이 출하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사고 있는데 네. 더 많은 물량, 거의 뭐 비슷한 정도를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쪽은 뭐 코스피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사는 게 거의 국내 기관 매도 물량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예. 뭐 그렇게 되면서 4,438억이 출회됐습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뒀다가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3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3,430억을 팔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네, 어떤 표현. 면에서요? 일단은 실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의 그 주도주들이 있었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네. 게임주들도 그렇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됐는데 막상 실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예상했던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다. 는 물론이고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그렇게 지금 전망이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실적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 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차 아까 제가 두 번의 하락 국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사실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기관들의 매도도 많지 않고요.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게 빠졌는데 오히려 반등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피에 집중되고 여기서 못 올라가는 코스닥은 외려 코스닥도 그때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거기서 기관들이 오히려 이건 이제는 안 되겠다. 팔자. 그러고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런 현상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네.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더 이상 못 기다린다는 거고 사실 기관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들이 뭐 KH바텍도 그렇고 코나이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종목마저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기관의 매도가 언제 멈출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주춤거리면서 조정이 들어간다면은 뭐 물론 코스닥 쪽에 매기가 좀 쏠리면서 반등에 힘이 좀 더 붙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코스닥 쪽은 뭐 그냥 워낙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기관 매도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한 50억 50억 원 정도 정도? 예.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올 시점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한번 단기 반등 정도는 단기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의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또 기관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요. 외국인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 원 넘게 순매수세가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코스피로 치자면 거의 6천억 원 넘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문제는 또 기관이 그만큼 판다는 것일 텐데 그래도 외국인의 행보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네, 뭐 10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10월 달에 한 2,700억, 연간 누적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은 상반기 한 1조 2천억 정도로 매수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반기 들어와서는 뭐 큰 금액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고 최근 10월 들어서 한 2,700억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난주 후반 정도만 놓고 보면 한 4조 5천억 전후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고 코스닥은
지난해 12월 28일 날 1조 5,080억 정도 거래대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줄곧 2조 뭐 중반까지도 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후반에 또 다시 1조 5천억대까지 또 네. 떨어졌거든요. 1조 8천억에서 2조대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데 다시 1조 5천억대로 다시 좀 떨어졌다는 부분은 에너지가 좀 분산되면서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의 자금 흐름을 놓고 보면 역시 선진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요. 신흥국가 중도 뭐 일부 소폭이나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유가증권하고 뭐 대만 가권지수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여부는 역시 이제 우리 시장 특히 제조업 쪽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중가 정도의 기술력에서 놓으면 우리가 상당히 좀 앞서거든요. 일본, 독일, 미국보다 좀 앞서는 부분이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일부 좀 제치고 있고 일본보다는 좀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역시 독일하고도 뭐 대등한 그런 관계에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 앨런 연방준비의장의 지명이라든가 따라서 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점점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 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의한 우리 시장의 자금 유입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뭐 7.8% 정도 예상한 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도 물론 이제 당장 뭐 3분기 실적이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그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신흥국가 중에서도 EPS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우위에 좀 점유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보다는 경기 민감주,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좀 쏠림 현상은 좀 더 좀 큰 차를 두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거래소 시장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기관들이 상당히 실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코스닥 시장은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분기 실적이 집계가 되는 게 거의 뭐 없습니다. 어느 증권사든 그렇죠? 예. 코스피만 주로 이렇게 하지 코스닥은 잘 안 다루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각계 전투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업종들 보면은 바이오 주식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인데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들도 뭐 그렇게 예상에 비해서 높지가 않고 점점 모바일 게임 쪽도 작년에 좋았지 올해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게 스마트폰 부품주들인데 이쪽도 뭐 아시다시피 갤럭시 S4가 뭐 그다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안 됐다라는 네. 것들 때문에 좋지 않고요.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 움직임이 좀 좋은데 이것도 사실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또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번 분기에 기대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실적들 그다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코스닥은 대부분 이제 테마라든가 종목 업종별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승 국면에서는 그런 쪽에 이제 편승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떤 테마라든가 업종군보다는 종목별로 접근하셔야 된다. 특히 실적을 종목별로 좀 보고 실적이 감소하는 종목은 안 되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네. 단순히 많이 빠졌다.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것만 보시고 실적과 상관없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점들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강식 부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이 뭐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장이 그렇죠. 뭐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뭐 좋은 종목들은 또 이제 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3분기 실적이 코스피 중심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물론 이제 일부 좀 하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분기 연속 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코스피에 그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좋아지면 코스닥도 그 연관한 사람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코스닥의 일부 해당되는 섹터군 종목군들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서 짚어주신 단순하게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성장성이 예상되는 또 스몰캡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있으니까 이런 코너들 잘 활용하셔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